안녕하세요. 저는 성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예, 직업이 참 많아요. 성칼럼니스트도 있고, 그리고 성심리학자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성에 대한 연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원래 상담심리, 상담학 박사 과정을 밟다가 제가 성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우연히 PPT 발표를 했는데 이상심리 중에 성기능장애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기능장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리적인 원인이 80%. 예. 근데 우리 성기능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거의 병원을 찾으시죠. 아니면은 약물 처방을 받는다든지요. 비약을 하시고 아니면 외과적 수술까지 감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인데 왜 그걸 묻어두고 겉을 치료할까? 왜 물리적 치료를 할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는 저를 오픈할 때가 됐네요. 사실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기 잠깐 결혼을 했다가 돌아왔는데요. 네. 제가 남편이랑 한 6년 정도 전부터 안 좋아졌어요. 11년 살다가 헤어졌거든요. 네. 6년 전부터 안 좋아졌는데 아가씨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안 좋아지게 되니까 각방을 쓸 거 아니에요? 각방을 쓰게 되면서 이제 섹스리스가 되게 된 거죠. 네. 아, 누가 또 각방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그러실까요? 네. 자랑이다. 네. 근데 각방을 쓰다가 이제 섹스리스가 됐는데 제 친구가 생일날 선물을 하나 해주네요. 그게 바로 섹스토이였습니다. 너같이 젊은 애가 이렇게 쇳값으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저한테 섹스토이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느 날 제가 자극을 해봤죠. 진동기였어요. 지금 진동기들 다 알고 계시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형태의 진동기 부르르르 이렇게 부르르 진동을 이렇게 버튼을 계속 누르면은 단계가 올라가면서 진동이 더 세집니다. 네, 뭐 이렇게 모드가 변환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있다가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제 몸에 대고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시호흡기라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호흡기가 뭔지 모르시겠죠? 예, 그게 바로 여자가 사정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걸 겪고 나서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부부관계 할 때도 전혀 몰랐었던 그 사실이었는데 네, 진동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극치의 쾌감을 느껴보고 이런 좋은 걸 모든 분들이 알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한가구 가정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많은데도 솔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부부관계가 제가 저를 오픈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픈하실 시간입니다. 부부관계가 일주에 1회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예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 하시는 분들 예,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 오늘 강의 주제가 관계를 들여다보면 당신이 보입니다입니다. 예, 관계를 들여다봐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만큼 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나의 음액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자극하면 좋은지 나조차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인생이 창창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한데 이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바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성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닌데요. 앞에. 다음 장. 아니에요. 앞이에요. 네, 발기부전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내담자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이가 3명 있었고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CEO였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한 거죠. CEO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았습니다. 네. 근데 아이는 3명이었고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랑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자꾸 9시에 막내 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갑자기 아내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이분이 원래 누나가 7명이에요. 7분 그 시누이가 있는 거죠. 근데 누나랑 관계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팔순잔치 때문에 이제 누나랑 전화를 하는데 누나랑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통화를 하나 봐요. 7 누나를 다 번갈아서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누나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거기서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본인은 뭐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이 가족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9시마다 잠을 자러 들어가는 거죠. 아내는 가정주부였고요. 막내가 어려서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감정상으로 지금 심리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안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제시를 했어요. 솔루션을 제시하기 전에 이분이 증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발기가 좀 풀려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남자분들이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발기부전을 겪는 현상이 많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의 음경이 있으면 이것도 음경을 보여드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음경이 있습니다. 음경이 있으면 이걸 단면도로 잘랐다고 생각을 할게요. 잘랐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음경 해면체 2군데와 밑에 요도 해면체, 이렇게 남자의 성기는 해면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음경 해면체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피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데 이쪽으로 피가 쫙 몰려야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져나가면 발기가 풀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 혈전하고 뭐 피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혈관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피가 안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 옛날같이 서지 않는다, 잘 안 선다 이러시는 분들은 다 그 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아내가 원인이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닫고 몸을 닫고 하게 된 원인이 그 시누이들이랑 통화하면서 소외감을 느낀 것 같으니까 그 점을 풀어줘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을 맞춰서 초대장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초대장 내용은 장소, 거실, 날짜, 이번 주 금요일, 시간, 애들 재운 후 밤 9시 이후 이렇게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아내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금요일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아내분이 왔습니다. 아내분이 잠을 안 자고 있었대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고 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반영적 경청법이라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쓰는 그 소통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를 키울 때 이거는 알아두셔도 좋아요. 반영적 경청법. 반영적 경청법이 뭐냐면 그냥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하는 겁니다. 호응을 하고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아요. 충고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사춘기 그 중2병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한테 소통할 때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시무룩해요. 엄마가 묻잖아요. 철수야 왜 표정이 왜 그러니? 그러면은 됐어요. 그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고 엄마랑 얘기 좀 잠깐 하지 않을래? 한 10분이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표정이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철수가 얘기를 하겠죠. 사실 영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영이랑 왜 싸웠니? 묻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영이랑 싸워서 네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철수가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주고 끝에 네가 그래서 안 좋았구나.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수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도 자신이 왜 그렇게 영희랑 싸워서 기분이 나빴는지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 영희가 내 공책 뺏어갔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희가 아까 네 공책을 뺏어가서 네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신의 상처받았던 감정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영적 경청법을 아내분한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이 그게 맞더라고요. 그 시누이들이랑 그 어머니의 팔순잔치에 대해서 본인만 제외시키고 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풀렸잖아요. 풀린 다음에 그 다음 솔루션으로 이제 섹스 스킬 플러스 기구 추천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기가 좀 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럴 때는 방법은 혈류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짱짱하던 이런 발기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류 개선에 좋은 차, 그러니까 마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물로 하나씩 나눠줄 건데요. 마카 성분이 든 것도 혈류 개선에 좋고요. 그리고 그 아로니아라고 베리과의 한 종류인데요. 요즘 여자분들 피부 미용에 많이 먹죠. 근데 이게 남자의 혈류 개선에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당뇨병도 고치고 뭐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아로니아도 좋고, 그리고 홍삼도 혈류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천년초라고 해서 백년초를 뛰어넘는 선인장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명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카 성분이 든 커피를 하나씩 선물을 해드릴게요. 커피예요? 네. 교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다 주실 거죠? 아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저희가 네. 예, 요거 하나씩 좀 돌려주시겠어요? 뭐 돌리는 그 커미션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강의 계속 해야 돼. 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며 발전해왔다. 그 호모 파베르죠. 넘겨주세요. 말씀을 하지 말고 빨리 이렇게 돌려만 주세요. 강의하셔야 되니까. 예, 발기장애가 이제 나오네요. 성행위에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기 어려울 만큼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장애. 자, 여기 동그란 부분이 보면 이게 두 군데가 음경 해면체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요도 해면체라는 겁니다. 요도 해면체는 자극을 받으면 사정이 안 나와요. 사정을 관장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커피는 여자분한테도 매우 좋습니다. 그 남자의 정력식품이 여자한테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루증. 지금 토끼 사진이 나오죠? 저의 그 예전 남편도 사실 조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조루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족을 시켜주는데 손으로 먼저 음액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걸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러면 제가 만족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삽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막상 30초를 해도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조루증은 DSM-5라는 이제 심리학 진단, 이상심리 진단 분류 기준입니다. 여기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질에 삽입한 후 약 1분 이내 그리고 사정을 원하기 전에 일찍 사정해버리는 것을 이 조루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자, 다음 PPT요. 자, 지루증. 지루한 거죠. 여기 지루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자,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지루증을 겪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적 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며 남성 절정감 장애라고도 부른다. 자, 이 지루증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우리 같이 저출산 국가에서 저출산 국가잖아요. 근데 지루증이면은 이거는 여성으로 얘기하면 흥분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사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정이 늦어지니까 임신을 하기가 어렵겠죠. 어려우면 결국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을 많이 권장하고 즐겁게 즐겨서 좋은 자손을 번성시켜서 네, 뭐 그런 취지에서 성을 즐겨야 합니다. 자, 다음 번이요. 여성 성기능장애에 여성 성적 관심 흥분장애가 들어갈지 모르셨죠? 이것도 장애입니다. 여자분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장애인지 모르고 에휴 이렇게 살다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단언컨대 장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여성 절정감 장애도 장애에 속하는데요. 성인이시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못 올라가는 거. 진짜 조금만 여기만 조금만 올라가면 고지가 보이는데 그 고지에 못 올라가겠는 거. 그거를 이제 여성 절정감 장애라고 불러요. 자, 제 내담자 중에 또 이런 분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선천적으로 질 근육이 넓었대요. 본인이 그러대요. 그래서 이쁜이 수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 아시죠? 예, 이쁜이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레이저 질 축소술이란 것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케겔 운동도 하고 계시대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도무지 뭐 진로는 흥분을 못 느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분은 먼저 남편과 관계를 하잖아요. 뭐 슬로우 섹스, 무슨 카마수트라, 무슨 기법을 다 사용해서 해도 못 느끼겠대요. 결국은 못 느끼겠대요. 진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나중에 음액을 자극해서 진동기로 아까 보여드린 그 진동기로 음액을 자극해서 결국 그렇게 극치감을 맛보고 끝난답니다. 이 방법이 일단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여자의 오르가즘은 음액 오르가즘, 질 오르가즘, 그리고 자궁 오르가즘까지 이렇게 3종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음액 오르가즘은 우리 클리토리스라고 부르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막 자극하면 이거는 100%의 여자들이 다 느끼는 오르가즘입니다. 10명이면 10명 다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진동기를 많이 구입하셔서 네,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 오르가즘. 질 오르가즘은 이거는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개발이 되기 전에는 여자들이 극치감을 어떻게 느끼냐. 관계 시에 이렇게 음액이 마찰되면서 느낍니다. 예, 그래서 기쁜 거지 이게 뭐 질 속까지 막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은 별로 없어요. 2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여자 중에. 자, 그러면은 이 질이라는 거는 개발이 필요해요. 개발해야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가락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면 여기 2번째 마디 있죠? 2번째 마디. 질 입구에서 여기 2번째 마디까지 들어간 그 부위 거기서 이렇게 약간 상단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한번 만져서 탐구를 해보세요. 탐구하다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G스팟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 개발하시면 이제 질 오르가즘을 격렬하게 느낄 수 있죠. 어떤 학자는 여자는 뭐 G스팟이란 없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여자의 몸에는 무수한 G스팟이 있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는 거는 여자의 70%가 G스팟이 없다고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개발이 안 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원초부터 없었던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만이 집에 가서 탐구하셔서 아실 수 있겠죠. 예, 이 G스팟을 자극해서 느끼는 오르가즘하고 질 오르가즘을 같이 자극을 하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그런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뭐 자주 느끼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막 방출이 되면서 피부도 고와지고 그리고 젊어지는 묘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개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가 없다, 나는 그냥 솔로다 하면 그냥 그 기구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에 이제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뭐 젤 같은 거 있잖아요. 무해하거든요. 그런 젤을 바르셔서 이렇게 먼저 음액부터 쫙 자극을 해주세요. 그래서 음액이 자극이 되면서 오르가즘이 1차 오르가즘에 오르게 되면요. 음액 오르가즘을 느끼면 그때 여자의 몸에는 오르가즘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질 입구부터 3분의 1 부위가 쫙 조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네. 그때 상대방이 있으시다면 삽입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혼자라면 그때 이제 질 오르가즘을 한번 탐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어서 뭐 자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성인 딜도 있잖아요. 요즘은 일체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음액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게끔 일체형이 많습니다. 그런 일체형 하나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시면 좋다는 거. 예. 그래서 이분한테 솔루션은 선 음액 자극, 후 질 자극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질 오르가즘을 남편이랑 먼저 느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고, 그리고 혼자 나중에 자위하는 것처럼 이제 진동기로 자극을 해서 오르가즘을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시라고 선 음액을 자극해서 이제 그 오르가즘이 플랫폼이라는 꽉 조여지는 부분이 생겨날 때 그때 남편 보고 삽입하라고 해라. 그러면은 남자도 기쁜 거죠. 이제 다른 게 명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흥분한 여자의 질이 명기입니다. 네. 그러면 남편도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위로 질 감각을 개발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성인 기구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렇게 멀티 오르가즘을 느껴보시는 거. 그리고 내 몸 안에 몇 개의 G스팟이 숨어 있는지 매일매일 개발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350개까지 찾았대요. 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성 도착장애를 볼까요? 관음장애. 그 남이 옷 벗거나 뭐 그러는 거 보고 흥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관음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노출장애. 이렇게 우리 여고 앞에 참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바바리맨이죠, 바바리맨. 바바리맨들이 참 저렇게 짠 하고. 근데 저 사람들은 그 섹스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나타날 때는요.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이 뜁니다. 뛰면서 엄청나게 흥분을 해요. 그러고 노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짠 여는 겁니다. 열고 본인을 제어할 수 없게 여는 거죠. 연 다음에 이제 닫고 남들이 꺄 이렇게 놀라거나 이런 반응을 즐기는 거예요. 그 여자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건데 막상 이걸 닫고 집에 가잖아요. 그렇게 허무하대요.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그 인터넷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바리맨도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본인의 성기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댓글 보고 흥분을 느끼면서 네, 이렇게 바바리맨도 진화했다는 사실. 네, 사이버 바바리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아, 이거 저도 참 학교 다닐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버스만 타면 아저씨들이 제 뒤에 딱 붙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가 정말 죽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근데 그거 당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죠? 네. 참, 근데 요즘도 있죠. 요즘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많이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성적 피약장애라고 그래가지고요.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는 거. 이런 거 고통을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건데, 이게 무산소일 경우에 사람이 극치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실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목을 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목을 졸라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무산소증이 됐을 때 그때 막 성적인 쾌감을 강하게 느끼는 거죠. 예, 그런 피약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심하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네, 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학장애. 상대방을 반대로 때리는 거죠. 때리거나 뭐 굴욕적인 예를 들면은 뭐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이런 것도 다 가학장애입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네, 이거는 영화 살인의 추억 한 장면, 배우 박노식 씨죠. 향수기 이뻤다 막 이러면서 뭐 내가 향수기 브라자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며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제 내남자 중에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스타킹을 너무 좋아해요. 스타킹을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나머지 여자 스타킹 맨날 신고 출근을 해요. 밖에는 양복 바지 입고. 네, 뭐 이럴 정도로 성 도착증의 하나죠. 그러니까 여성의 물건을 좋아한다든지.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다 빨래 널어놓으면 속옷만 누가 그렇게 훔쳐가요. 그죠? 네, 그런 경우 많이 아셨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의상전환장애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위험한 상견례 배우 정성화 씨인데 내 안에 그녀 있답니다. 내 안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 그 둘이 섹스한다. 이 심리 기전은 그래요. 그 둘이 섹스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의 옷을 입고 그대로 여성과 섹스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는 이 의성전환장애도 점점 많은 분들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뭐 동물애증이나 외설언어증, 전화외설증, 분변애증, 소변애증, 시체애증, 별개 다 있죠. 동물이랑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음란전화하면서 기쁨을 느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옛날에 많았죠. 네, 요즘은 음란전화 참 안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많이 받았는데 학생 때는. 네, 그 다음에요. 이게 DSM-5라는 심리학 진단 분류 기준에는 없지만 넵토라레라고 새로 신종 이상 성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넵토라 NTR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로 또 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어의 네토리 혹은 네토라레에서 파생된 단어로 여자를 빼앗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요즘 상당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금기이자 쾌락의 끝인 남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내 남자를 놔두고 여자가 다른 남자랑 손을 잡고 있죠. 네, 제 내남자 중에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예전 남자 얘기 좀 해줄래? 했대요. 근데 와이프가 주저주저 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흥분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흥분이 되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더 이제 큰 형태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심한 얘기를 듣고 뭐 그러다가 아예 와이프를 딴 남자랑 관계하게 하는. 근데 본인이 못 보잖아요. 또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초대남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초대남과 와이프가 섹스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끼어들기도 하고 쓰리썸이라고 하죠. 세 명이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즐겼답니다. 그게 네토라레라고 하는데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관계하는 걸 보고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하죠. 근데 너무 그 형태를 즐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성도착이라는 게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분이 뭐 그리고 이런 게 양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살만하고 이제 부부 관계도 시들해지고 점점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고위 관리층도 있고요, 뭐 사회 지도자층, 그리고 부유한층, 부유층 그런 분들이 여름에 이런 펜션을 하나 잡습니다. 펜션을 잡아서 거기 100명을 초대하는 거죠. 100명이 모입니다. 모였는데 여자 남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는데요. MT 간 것처럼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순서대로 여자가 일어나서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아니면 오케이 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경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경을 할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너도 벗어라예요. 우리만 벗지 말고 너희도 벗어라. 그래서 같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는 뭐 촬영을 해도 되고 촬영을 한 거를 같이 뭐 공유해도 되고 그렇게 성행위를 즐긴다고 합니다. 네, 광란의 섹스 파티를 즐기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클럽이 또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 제가 다음 책이 성지순례기라고 그래서 성스러운 성자의 성지가 아니라 성성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기 그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는 이제 서울과 제주도의 성문화를 취재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제 각국 인도나 아니면은 저기 태국의 누드비치 이런 데를 취재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서울을 취재하다가 이런 클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책에 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전바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그 지하철역사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클럽은 한 10시 정도면 막 주말 10시 정도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보통 바 같아요. 이렇게 술 마시고 앉아서 토킹 어바웃 하고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애무를 하기 시작해요. 벗고 뭐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흥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방으로 들어가면 그 장면을 방으로 들어가서 섹스하는 장면을 내가 지켜봐도 돼요. 지켜봐도 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거는 찍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전바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예, 너무 앞서갔나요? 예, 그 다음에요. 아,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전바는 어디 있어요? 이제 현행범으로 잡혀갈까 봐. 나중에 그 제 명함 받으셨죠? 연락 주세요. 혹시가 아니라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 불 켜고 중앙으로 좀 와주십시오. 네. 안전바가 어디냐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정말 건전한 성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신혼부라고 할까 그 30, 40대들 일반적으로 보면 네.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통 뭐 3년 또는 5년 지나면 거의 섹스리스로 지내는 부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애 낳고 뭐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그 경우에 그 섹스리스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랬어요? 섹스리스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점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런 거에서 뭐해? 그렇죠. 예,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신종 말로는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끼리 섹스하는 건 변태다. 뭐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정말 이제 다른 데서 상대를 찾고 막상 내 가정에서는 어떠한 섹스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예?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당신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성적 친밀도가 조금씩 친밀도 곡선이 조금씩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성적 대화가 너무 없는 것도 얘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25년간 한 자세로만 했답니다. 그리고 전혀 애무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한 30초 있다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30초 있다 내려오고 그런 섹스가 즐겁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는 흥분되는데 금방 흥분돼요. 호르몬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아, 이 여자랑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만 들어도 막 그 섹스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서서히 올라와요. 한 5분에서 20분 정도 달궈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녀의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한 채 그냥 진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많은 섹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연기를 하기도 하죠. 빨리 그냥 저 인간 끝내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흥분하는 척. 뭐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자랑하죠. 아, 내가 마누라는 아주 죽여주고 산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허세를 떱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여성의 몇 %나 성에 대한 만족을 하고 살까요? 진짜 심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오늘부터 오르가즘 개발하는 그 법 있죠? 질 개발 그리고 그 클리토리스 자극 하셔가지고 꼭 개발을 하셔서 섹스에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섹스리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부부간에는 각방을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안방 사랑방 하듯이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이제 뭐냐면 부부간에 같이 자잖아요. 네. 자면 남자들은 거의 다 포고라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여자들이 옆에서 자면 숙면도 방해하지만 남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을 하면 입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싫어진다 부부간에. 그러니까 따로 각방을 쓰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서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침에 눈 꽂힌 모습 안 보여주고 입냄새 나는 모습 안 보여주고 이런 게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각방을 쓰셔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0대 우리 애 한참 키우던 시대 때 저도 지금 4학년입니다만 3학년 때 애 한참 자랄 때 그럴 때는 정말 여자 몸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아이한테 나가요. 이게 옥시토신이 있어야 흥분이 되면서 섹스할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 육아를 할 때는 정말 섹스할 마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근데 남편은 외롭죠. 외로워서 자꾸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쿡쿡 찌르는데 그게 됩니까? 여자는 전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런 호르몬의 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질문이 많을 줄 알고 강의를 좀 빨리 좀 꺼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어려운 거 우리 한국의 아직 현실입니다. 왜냐면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제가 명함에 그 커피를 넣어서 드렸습니다. 네. 저기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여성들이 네. 우리 위에 이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이도는 하는데 얘기하면 그 어떤 성적인 흥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아직은 이해가 안 돼서 언니 지금 어떻게 언니 나이 안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 너도 있잖니 몇년 안 살고 금방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너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보통 여자 평균 수명이라는 네. 그게 어떤 것을 성적인 그렇죠. 폐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폐경과 동시에 여자의 몸에 그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 요법으로 이제 갱년기 치료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성적 흥분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이 건조해요. 그래서 분비물이 안 나와서 아파요. 그럴 때는 이제 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갱년기 때 인체는 물론 호르몬 분비가 적어서 잘 안 될지언정 그 뇌를 착각시키게 하는 원리로 다시 젊어질 수 있는,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뇌를 착각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남편분과 그 요가 그 카마수트라 자세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카마수트라가 어떠냐면요. 인도 사람들은 성행위가 인생의 세 가지 가치 중에 한 가지에 속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자세를 많이 탐구하고, 그리고 남녀의 그 교합이 이제 성적 일치가 좋은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그런 기저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뿌리 깊은 사조와 관념 속에서 그 자세가 여러 가지 자세가 탐구가 됐는데요. 그런 자세를 이제 익혀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슬로우 섹스라고 해서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섹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피스톤 운동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남자도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여자도 감각을 천천히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사정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는 그 슬로우 섹스를 하면은 몸이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사정을 해도. 사정을 하면 힘들고 뭐 지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연구를 해서 뇌를 자꾸 착각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젊구나. 난 아직 그 갱년기를 겪을 나이가 아니야. 갱년기를 겪을 때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뇌가 착각하게끔 하면 또 에스트로겐이 다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갱년기였다가 갑자기 임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자가 보통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섹스가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분도 있어요. 그게 언제 오냐면요. 그 시기가 우리 보통 여성의 성적 절정기를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갱년기 직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사이에 직전에 갑자기 육감적으로 엄청 발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손만 이렇게 닿아도 막 이렇게 자지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육감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아냐면 1년에 관계 맺은 사람이 남자가 60명. 그리고 이제 3번 이상 안 만난대요. 또 법칙이 있더라고요. 3번 이상 만나면은 서로 가정이 있고 뭐 좀 멜랑콜리해지고 뭐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3번 이상 안 만난다는 그런 여자 카사노바도 봤었습니다. 네. 병이 아닌가요? 성도착증? 아, 그게 저기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줄잖아요. 호르몬이 줄기 전에 내 몸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렇게 이상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육감적으로 변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들 쑥스러우셔서 질문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되오니, 자,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그 커피는 그냥 일반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물 조금만 하셔가지고 타서 드시면 되겠는데요. 약간 이게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좀 써요. 약간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고 한 30분 있다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여자분은 굉장히 이제 좀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